저는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들을 보내며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작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괴로워했던 건 내가 뭘 하며 살았나 하는 그 허무함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손주들 다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약속으로 미루다가 정작 시간이 났을 땐 이미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달랐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큰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나 이만하면 괜찮게 살았어. 후회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궁금했습니다. 똑같이 80년, 90년을 살았는데 누구는 허무하게 떠나고 누구는 평온하게 눈을 감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평생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수만 명을 만나고 듣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주 단순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뭔가 이뤄야 한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중 절반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게 정말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죽을 때까지 가져갈 만한 가치인가요? 저는 대학에서 4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나이 들어가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 중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었고, 평범하게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성공한 사람들이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성공할수록 더 불안해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60대에 퇴직하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참 공허했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다닐 땐 바빴습니다. 회의하고, 출장 가고, 사람 만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남은 게 없더랍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정작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없었던 겁니다. 직함을 떼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비결이 뭡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네. 철학 공부하고, 글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야. 그런데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잘 산 인생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 인생입니다. 저는 돈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교수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큰 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고급 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은 뭘 공부할까,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설렘이 저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갔습니다. 명품 가방 사고, 좋은 차 사고, 큰 집 사고. 그런데 그걸 갖고 나면 뭡니까? 잠깐 기쁩니다. 한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엔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욕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욕망을 빌려온 겁니다.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잘 산 인생인지 아닌지는 돈으로 재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 하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돈이 적어도, 집이 작아도, 직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엔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장관, 대기업 회장, 유명 인사들. 그런데 그분들 말년이 꼭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아주 외로웠습니다.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 나는 평생 일만 했어. 가족도 챙기지 못했고 친구들도 다 잃었어. 이제 돈은 많은데 같이 쓸 사람이 없어. 그분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니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재산만 노리고 친구들은 이미 관계가 끊어졌고 배우자와는 정서적으로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나 뭘 잘못한 걸까? 저는 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당신은 돈을 선택했고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포기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저녁 먹을 시간에 야근을 선택하면 그건 일을 선택하고 가족을 포기한 겁니다. 주말에 친구 만날 시간에 골프 접대를 가면 그건 사업을 선택하고 우정을 포기한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평생 친구들을 잘 챙겼습니다. 바쁜 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였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웃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 생각하면 따뜻합니다. 그때 참 좋았지. 같이 웃었지. 함께했지. 그 기억이 저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위로가 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따뜻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억 단위 돈이 있어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큰 집에 혼자 살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일단 성공하고 나서 관계를 챙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관계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지 뭐. 이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친구가 아프거나 멀리 이사 가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다시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한 번만 더 만났으면.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지금 챙기십시오. 오늘 전화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만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바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일이 관계보다 우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돌아볼 때, 그때 그 일 했던 게 참 보람 있었어, 할까요? 아니면
그때 그 친구랑 같이 시간 보냈던 게 참 좋았어.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사람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입니다. 일은 언젠가 끝납니다. 퇴직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평생 갑니다. 잘 가꾸면 죽을 때까지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챙기십시오.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제가 또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꼭 큰 기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나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알았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밥 먹이는 게 좋아요.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사람들이 맛있다 하면 그게 내 기쁨이에요. 그분은 자기 일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단순히 돈 벌려고 일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게 그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받기만 했습니다. 남한테 뭘 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런 사람들 노년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받기만 했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사람은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기만 해도 안 되고 받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주는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 덕분입니까?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차례입니다. 받은 만큼 나눌 차례입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후배에게 조언 한마디, 이웃에게 미소 한 번, 손주에게 시간 좀 내주기. 이런 작은 것들이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합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 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글 쓰고 강연하고 사람들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평생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 그걸 그냥 저한테만 두면 아깝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들, 그게 다 자산입니다. 그걸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베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경제적 여유. 이 여유를 만들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가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이 욕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걸. 이만하면 됐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아직 부족해 하며 삽니다. 집이 작다. 차가 낡았다. 돈이 적다. 직급이 낮다. 늘 뭔가 부족합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옆집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엔 친구와 비교합니다. 그 다음엔 유명인과 비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야 합니다. 나는 10년 전보다 나아졌나? 나는 어제보다 성장했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습니다. 저는 이걸 60대에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좋은 논문 쓰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내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그 순간부터 편해졌습니다. 경쟁에서 벗어났습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이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이 뭡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더 큰 집이 필요합니까? 더 비싼 차가 필요합니까? 더 높은 직급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진짜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건강, 관계, 약간의 경제적 안정.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십시오. 그 순간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는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이건 수용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립니다. 눈도 잘 안 보입니다. 걷는 것도 힘듭니다. 이걸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이게 뭐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저는 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나이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집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글을 씁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할 수 없는 게 생깁니다. 그걸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예전처럼 운동을 못하면 산책이라도 하십시오. 예전처럼 글을 못 쓰면 말이라도 하십시오. 예전처럼 일을 못하면 취미라도 즐기십시오. 언제나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능해지는 건 죽을 때뿐입니다. 살아있는 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만하면 됐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날 겁니다. 100살이 넘었으니 그리 오래 남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나 이만하면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건 이겁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평생 남의 삶을 삽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친구들이 하는 대로.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아,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깨달으십시오. 지금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욕망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십시오.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1년이 됩니다. 10년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이제 10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글을 씁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매일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합니다. 이게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게 제 삶에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해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실패해도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철학을 선택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연히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책을 안 읽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다른 길을 갔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시도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시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90살에도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100살에도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게 있다.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젊어도 늙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젊게 가지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잘 산 인생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답게 산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직함이 높든 낮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내 삶을 살았는가 이겁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 하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후회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아니다라고 답한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실패입니다. 후회할 겁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제자들. 그들이 마지막 순간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온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나 이만하면 괜찮게 살았어. 후회 없어.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아, 내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그들의 통장 잔고 때문일까요? 그들의 직함 때문일까요? 그들의 집 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기 삶을 산 사람은 평온하게 떠납니다. 남의 삶을 산 사람은 괴로워하며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나 참 잘 살았어 하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기 삶을 사십시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십시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십시오.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후회 없이 떠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날 겁니다. 그런데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나 참 잘 살았어 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돈과 명예를 좇으며 관계를 잃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챙기며 의미 있게 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평생 수만 명을 지켜보며 발견한 것, 그걸 나눴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후회하며 떠날 것인가? 자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의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사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삶을 사십시오. 그게 제가 100년을 살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